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대 윤석열의 갈등 구도가 추미애 대 검사들의 또 다른 갈등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3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내부망 2%에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추미애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발동을 너무 남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추미애 계획은 실패했다는 평검사의 글에 추미애 장관이 발끈한 것인데, 자, 추미애 장관의 2차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1차 수사지휘권 발동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처음 한 것은 바로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빠져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를 엮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를 제대로 기소도 못했습니다.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했다는 말도 쓰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재판.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MBC 보도. 자, 제보자 X 지모 씨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제기한 제보자 X, 지모 씨는 지금 어디 갔을까요? 자,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재판 중인 법정. 지금 제보자 X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법원이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주소지에 가니까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로 피신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4일날 열리는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겠다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쥐구멍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임 사건도 그렇지만 1차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채널A 사건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정인 제보자 X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MBC도 위험해집니다. 제보자 X 말만 믿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판사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제보자 X 지모씨 불러오지 않으면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심의를 기울여온 검언유착 의혹 수사 완전 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검언유착 사건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을 가지고 수사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튼 법정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요미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제보자 X 지모씨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판사가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지시에게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지시는 영장 집행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 따르면 어제 지시 제보자 X는 오는 4일 열리는 채널A 사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습니다. 오늘로 4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늘은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직접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제보자 X는 법원과 검찰을 우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구인장 발부나 강제 구인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요 당사자이며 혐의자인 한동훈의 검찰 조사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증인신문에 응한다는 것은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인 제가 진실 왜곡에 스스로 나서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지금 지모 씨의 주장은 누가 봐도 이건 말이 됩니까? 아니, 법원에 나와서 자기 주장만 밝히면 되지 왜 한동훈이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가겠다. 자기가 무슨 대법원 판사입니까? 어쨌든 지금 지모 씨의 이런 기이한 행동은 점점 더 이 채널A 사건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 장관이 올가매려고 했던 채널A와 한동훈의 공모 점점 더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의 승입니다. 자, 지모 씨는 제가 강제구인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정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에 따르는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 자, 지금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아와서 법원에 출석해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지모 씨, 제보자 X는 검찰이나 법원을 조롱하는 SNS를 많이 띄웠습니다. 자, 제보자 X는 이동재 전 기자가 협박을 했다는 이철 전 VIK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동재 전 기자와 접촉했던 인물입니다. 지 씨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지난달 6일, 19일, 30일 세 차례나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4일에도 불출석하면 네 번째입니다. 자, 지난 30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부 판사는 지 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법정으로 데려올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소재지로 등록된 곳과는 다른 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구인영장 집행을 피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이나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사진을 올려왔습니다. 협박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측의 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핵심 정인 지 씨가 출석을 피해 다니는 바람에 재판은 지금 계속 공전 중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철 전 BRK 대표 측과 이런 진술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실이 불거졌고 KBS는 대형 오보를 해서 법정 제재까지 받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이동재 전 기자에게 유리해지고 제보자 X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렇게 15년 만에 수사 직권까지 발동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좀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범죄 혐의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말을 하면서 검언유착 수사 결과를 확신했던 추미애 장관, 망심한 톡톡이 당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라임 사건 김봉현의 옥중 편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런 범죄 혐의자들의 말만 믿고 설치는 추미애 장관은 이 많은 망신을 국민들한테 돌려줄 겁니까? 아무튼 제보자 X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재판에 안 나오겠답니다. 못 나오겠답니다. 추미애 장관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큰일 났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정진홍 차장검사 기소가 됐습니다. 독직 폭행으로. 그리고 재판정에 지난번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점점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이라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표를 내고 감찰을 받고 이렇게 무능하게 아무것도 그 메모드 수사팀으로 채널A 사건을 수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의 수사팀 뭡니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채널A랑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죠. 실제로 최근에 해당 사건에 연관이 돼 있는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는 한명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해당 사건은 검찰총장이 사건에 이미 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역사상 두 번째이자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사건은 정말로 저들이 한명숙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한명숙 씨를 위해 가지고 이거를 파헤쳐야 된다 라기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예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죠. 처음에는 일단 언론에서 나섰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만호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미 실제로 재판에서 다 다뤄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저런 식으로 판을 까니까 바로 여당이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강압적인 수사였다라고 하면서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당이 나서가지고 논란을 또 키웠죠.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다뤄졌던 그 문서를 다시 한번 재조명을 시켜가지고 언론이 판을 깔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당이 논란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봤을 때 해당 지금 과정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명숙을 살리려고 뭔 짓거리들을 지금 하는 것이냐 작심 비판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당은 지금 굉장히 조직적으로,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또 치열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최근에 지금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가 채널A랑 검찰 둘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라는 의혹,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가 한명숙 씨 사건에 대해 가지고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떻습니까? 누가 일단 먼저 나서죠? 언론이 일단 먼저 나서요. 언론이 나서가지고 판을 깔아놓습니다. 막 논란을 그렇게 이제 부추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을 통해가지고 여당이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더 지금 이게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한동훈 검사장은 녹취록에 이름이 나왔다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좌천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추미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놓고 지금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난리냐 이거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지금 온 정신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다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위협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라는 것은 뭐냐?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판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서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안전 판매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죠. 결국에 그 판매 중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돈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금액이 지금 1조 6천억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 회수 가능한 금액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또 하나의 금융사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라임 사태 자체가 지금 여당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요소인 이유가 뭐냐? 저 사태 자체가 지금 정치권과도 연관이 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지금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희대의 사기에 대해서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를 방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 정부의 윗선과도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태와 연관이 돼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나타났었죠. 바로 청와대 전 행정관인 김모 씨인데요. 김모 씨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죠. 잘 나가는 친구의 호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신과 관련되는 의혹의 일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조 6천억대 가까이 되는 정말 희대의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라임 사태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청와대 전 행정관, 이 연결되어 있다는 첫 번째 고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리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고리는 또 법무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 이종필 부사장인데요. 해외로 도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종필이가 해외로 도피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출국 정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인데, 그 날짜가 묘합니다. 출국 정지가 지금 해제된 일자가 언제입니까? 2019년도 10월 14일이죠. 저게 왜 묘하냐? 바로 저날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를 했던 날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종필 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데 있어가지고 출국 정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배경에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퇴를 하기 마지막에 그 이제 출국 정지를 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이 나왔던 것이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는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 사태와 법무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혹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추가 파견을 불승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꿉니다. 다시 추가 파견해주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죠. 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7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라임 사태와 그 다음에 청와대 전 행정관도 연결성이 있는데,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종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할 수 있던 배경을 제공했던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수사를 조금 차질을 빚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또 한 명의 인물과 여당 관계자들이 또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부면 대표인데요. 김부면 대표도 마찬가지로 해외로 도피하고 있었다가 결국엔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바로 이 김봉현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시가 된 건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7일 날 단독 보도가 나온 것인데, 여당 소속인 지역구 A 의원과 비례대표 B 의원, 지난 총선에 낙선한 여당 후보자 CC 등 여권 관계자들이 김 전 회장이 빌려놓은 필리핀 클락의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머물며 여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아니 평검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추장관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총장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 다만 지금 주검 내전에서 평검사들과 싸우는 추미애 장관의 논리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검찰개혁 좋아하자. 그러나 당신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검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순수한 의미 검찰개혁, 우리는 그거 찬성한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통제하고자, 그거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름은 검찰개혁이지만, 그렇게 똑같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추 장관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또는 현 정권이 얘기하는 검찰개혁과 평검사 또는 검찰수뇌부가 인식하는 검찰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로만 똑같을 뿐이다. 이런 부분을 지금 평검사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니까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코바나 컨텐츠 그 기획 전시회에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에서 협찬을 했던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수사를 해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 2부에 맡기려고 합니다. 수사를 형사부에 맡기느냐 반부패 2부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반부패 2부는 과거 특수부죠. 수사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느냐, 반부패 2부, 이거는 사건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만들어라,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용환 반부패 2부 부장검사가 이 수사를 맡겠다는 걸 거절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물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직 수사팀 배당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절했을 가능성 매우 크다. 왜 그러냐면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협찬 부분이요, 이게 범죄 구성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 장아찌기를 해서 이걸 범죄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운정권 거의 끝나가는데 1년 6개월 남았는데 내가 그 총대를 매기 싫다, 이런 걸로 평검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2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계속해서 반부패 2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수사를 맡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넘어갔을 때도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또 자기들이 사건을 만들려고 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지금 다수의 침묵하고 있는 검사들이 커밍아웃 대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냥 짐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수라는 게 2200여 명 중에서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뭐 이렇게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누가 세본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 커밍아웃 사태는 지금 한 300명 육박한다고 하는데 뭐 한 400~500명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커밍아웃 검사들은 1000명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에, 불이익 이런 거 저런 거, 본인의 뭐 장래 뭐 인사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구슬에 오르고 있습니다. 선택적 인권주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1부장을 맡으면서 이 채널A 사건,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그런 간부검사입니다. 지금은 피해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독직 폭행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판결되면 실형,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직무 배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비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짧은 요지만
국회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왜 비판을 받느냐? 하는 말이 이중 인격자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어떨 때는 피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다가 어떨 때는 윤석열 총장 가족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줄줄이 자기가 먼저 말해버립니다. 자, 피의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는 국회에 나와서 뭐 검언유착 사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추미애 장관의 이중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의혹이 났을 때 그때 청와대의 전직 비서관 수석 줄줄이 무더기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공소장을 비공개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사람들의 공소장은 공개되는 겁니까? 정진훈 같은 특별한 관계, 추미애 장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모양이죠.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아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하다는 검사들은 어떻게든 혐의를 밝혀내서 감찰하고 못살게 굴고 한동훈 검사장 한번 엮어보려고 했다가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진웅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으로 서울 고검이 기소를 했는데 이 공소장조차도 비공개로 하는 겁니까? 추미애 장관과 어떤 관계입니까? 특별대우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적 공소장 공개 비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은 나도 내 공소장도 공개하지 마. 나 비밀 지켜야 돼. 나도 인권이 있어.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자,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유판적 압수수색으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했습니다. 범죄 사실이 낱낱이 열거된 공소장 전문은 비밀로 했습니다. 단 4줄로 간추린 요약본 이것만 달랑 국회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이 오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이렇습니다. 딱 4줄쯤 됩니다. 2020 7월 29일 11시 20분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피해자 땡땡땡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조의 상해를 입게 함. 이게 다입니다. 이걸 지금 공소사실 요지라고 법무부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땡땡땡 한동훈 검사가 해낸 걸 다 아는데 일부러 숨겼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무튼 이 자들은 정말 참으로 이상한 자들입니다. 자, 검찰에서는 법무부에 공소장 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 공소장 전문을 국회의원에게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공소사실을 줄여서 짧게 국회에 제출했을까요? 130자가량의 공소사실 요지를 공개한 이유를 법무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정진웅은 인권 보장을 해줘야 되고 사생활 보장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공소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비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추미애가 와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건 누구건 다 공개했습니다. 정진웅이 뭔 일에 이렇게 공개를 안 한 겁니까? 하기야 정진웅은 추미애 장관에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15년 만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을 휘둘렀습니다. 윤석열은 뺐습니다. 그리고 실무 책임자가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입니다. 정진웅은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머드 수사팀을 꾸렸지만 검사들을 파견받고 엄청나게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말도 못 썼습니다. 원래 이게 추미애 장관 말처럼 검언유착입니다. 검은 한동훈이고 언은 채널A 기자입니다. 그런데 검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 사건은 권언유착 사건으로 흘렀습니다. 청와대 권력, 추미애 권력, 그리고 MBC라는 언론, KBS라는 언론, 권언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이러니까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추미애 장관 자기의 일을 실행한 실무 책임자 정진웅 차장검사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정진웅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자기의 어떤 독단으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 밑에 총대를 맨 사람이 이성윤과 정진웅이었는데 정진웅은 그걸 한번 해보려다가 독직 폭행까지 연루돼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진웅 추미애 장관으로서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소장 전문조차 공개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지시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걸 비공개했겠습니까? 아니 유독 정진웅 청와대 그때 공소장은 누굽니까? 백원우 뭐 당시 한병도 이런 사람들은 다 공소장을 갖다 비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늦게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공개해버렸습니다. 비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독직 폭행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공소장 전문을 숨기고 있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자, 검찰 안팎에서는 장관 책임론이 불거질까봐 정 차장검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중앙일보는 진단합니다. 법무부가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게 전례와 달리 직무 배제 결정조차 내리지 않은 것이 근거다. 자, 한동훈 검사장은 사실도 확인되기 전 내선 단계에서 이미 직무 배제를 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운 놈은 무조건 빼. 벌 줘. 예쁜 놈은 무슨 짓을 해도 놔둬. 아니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됐는데 지금 직무 배제 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면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정의국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창피해서 못 보겠습니다. 저런 자를 지금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장관이라고 두고 있는 겁니까? 자, 어쨌든 이 채널A 사건의 아픔, 정말 추미애 장관은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15년 만에 수사지권 발동했다는데 제대로 결과도 안 나는데 지금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이성윤은 많은 사람입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수사해보고 사실과 다르면 사과하고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지금도 그냥 꿍꿍 그 많은 인력들 가지고 뭐 한 겁니까? 그 과정에서 정말 추미애 장관 망신만 당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자, 이 요지만 발표하고 공소장 전문을 갖다가 비공개로 한 것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주목됩니다. 자, 국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경우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해왔고 자료 요구 제출 요구권은 국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법무부는 대부분의 공소장을 다 기소 당일 공개했습니다. 아니면 늦어도 4, 5일 내에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민변조차도 지금 이렇게 비판합니다. 참여연대도 비판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